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셀트리온의 날이었다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이슈 토크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여주시죠. 짜잔. 네. 서정진 매직이 통했다. 셀트리온 주가의 목표치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합 셀트리온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5% 뛰어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까지 날아갔죠. 맞아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2일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 과연 합병 이후에도 이 셀트리온이 이렇게 강할 것인가? 또 셀트리온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치를 좀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그렇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과연 정말 합병 셀트리온의 미래는 어떤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그대로 우리 운용력님과 그리고 전문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이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매수, 보유, 그리고 매도 어떤 영역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보유 관점. 보유. 보유. 네. 네. 우리 김진환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 보유 의견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운용력의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이십니까? 예, 일단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합병 효과지 않습니까? 네. 합병 효과 자체가 셀트리온의 기업의 가치를 강하게 이끌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을 좀 사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합병 효과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관점에서 합병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싶은 분들, 보유하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병이 이제 정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냈죠.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합병 법인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건데 본래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죠. 원래 이제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합병에 따라서 반대하는 주주가 나오면 합병이 혹시라도 안 되냐, 안 되지 않겠는가. 약간 그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죠. 회사 측에서 1조 원 이상 매수 청구권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매수 청구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셀트리온 63억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6억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거의 대부분 주주들이 찬성을 좀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통합 법인 출범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오늘부터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합병에 따른 효과 자체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일단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바이오 11을 만든 약해약사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회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본래 그런 본래 초기에 이제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가 돌 때는 셀트리온이 매출 자체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기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통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분식 회계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물건을 다른데 판매하지 않는 상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제품 자체가 다 해외 쪽 유통이 좀 되면서 실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자체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구조에 따라 유통과 제조와 따른 어떤 구조에 따른 그런 부분에 따른 약간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합병범위 단일화됨에 따라 가지고 원가율 자체가 상당히 좀 개선이 좀 될 겁니다. 영업이율 자체가 지금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30% 중반 정도도 채 안 되는데 41%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경쟁력 확보는 긍정적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향후에 셀트리온이 현재 합병과 무관하게 이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유플라즈마라든가 램시마 SC라든가 램시마 SC가 작년 10월 달인가요? 미국 FDA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 가지고 스텔라라든가 아일라인가요? 그다음에 졸레어라든가 신규 바이오가 올해 아마 매출액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정됐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합병 효과라고 얘기한 이유 자체가 결국 수급이거든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보니까
약 10만 주 정도 샀더라고요. 특별한 수급의 주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팔았는데 일단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12일 날 거래가 되거든요. 네. 합병 비율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로 따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컨대 1000주를 갖고 있었으면 셀트리온 주식을 450주를 받습니다. 바꿔서. 예, 받는데 대학 오늘 현재 그러니까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셀트리온 주가를 봐야 되는데 75,900원대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거래 정지됐지 않습니까? 네. 예, 셀트리온이 그 사이에 올랐으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3,000원이더라고요. 이게 75,000원 기준에서 거의 한 40%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예, 제가 수급 이슈라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되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은 주식을 못 삽니다. 사더라도 아마 셀트리온 사든지 했겠죠. 네네. 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대신 1월 12일 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상장이 됩니다. 그 주식 수가 약 45% 정도 해당되는. 즉 셀트리온 현재 지금 발행 주식 수가 1억 4,600만 주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6,600만 주 정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이 1월 12일 날 상장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유통 물량이 증가가 되죠. 그렇죠. 예. 이게 현재 상태는 매수만 있었던 거예요. 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못 사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달라들었을 거고. 이제 1월 12일부터는 합병 신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이 상장이 되는 거니까 합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물량이 나오겠죠. 당연히 앞서 있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계시면 당장 단기적으로 40%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물량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을 얘기할 때 지금 합병 효과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못 사니까 일부는 셀트리온 쪽에 달라들 수가 있는 거고 1월 12일부터는 수급이 역전이 된다. 예, 물량이 상장이 좀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따라 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1월 12일 상장 전까지는 약간 수급이 우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합병 이후에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증권사 추정 실적을 좀 보니까 영업이익은 1조 한 5천억 정도에다 단기 순이익은 1조 원 정도 전후를 예상하더라고요.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주당 EPS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주가 23만 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주당 EPS 4,000원을 본다 한다면 PER 단위로 약 50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밀러 쪽에 같이 회사 비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삼성 바이오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합병 이후에 지금 이제 상장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계산해 보니까 셀트리온의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50조 원입니다. 네. 현재 삼성 바이오로스가 시가총액이 56조 원이거든요. 1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근데 2025년도 실적 기준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스가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보면 지금 1.5천억이 넘어요. 네. 예,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스가 더 가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셀트리온이 너무 비싼데요. 좀 밀리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로 셀트리온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 데가 한양증권 28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23만 원 이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21, 2만 원이 12개월 목표 주가인데 오늘 주가가 23만 원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올라왔던 것 왔네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보유라고 하시는 건 그 10일 합병 전에 네, 그렇죠. 팔아야 저는 되는 10일 거예요? 전까지는 팔아야 된다 봐요. 그래요? 예. 일단은 그 전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그 모멘텀도 조금 더 추가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 오늘 이제 일부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올랐던 주식들 일부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와서 마이너스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네. 셀트리온이 올랐던 것 자체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합병 합병이니까. 효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1월 10일 날 헬스케어 물량 나오는 시점 전까지 우상향할 것 같은데 그 시점 전후에서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게 좀 아닌가 해야 뭐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월 중반 안에 뭔가 또 이 셀트리온 자체에 대한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보시고요. 김준환 전문가도 역시 보유 의견이셔서 뭐 똑같이 우종료처럼 셀트리온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아직은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좀 단기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많이 급히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메인 트랙 이제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이제 회장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신약 개발사로의 그런 대전환, 이 계획을 강조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움직임이 좀 덜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강하게 가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하고 우리 운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기관하고 연계금이 좀 강하게 좀 매수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 특히 1월 그러니까 12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수급 이슈까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좀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높은 그런 차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2008년인가요? 그때 제약바이오가 한창 갈 때였습니다.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때 상장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강하게 갔지만 장기적으로 차트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많이 크게 지금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1월 12일 저희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신주 합병이 1월 12일이기 때문에 좀 물량 부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것이 끝난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그런 이제 합병도 이제 6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이제 12월부터였으니까 이제 5개월 이내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이슈도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시총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또 합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1월 10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어떤 합병 신규 상장 그 이슈 이후에 조금 주가적으로 조정이 되면 다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보시고 중기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가 좀 다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도 오늘 좀 같은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끌어올려주는 부분으로 상승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33조 8천억으로 이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7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4조 7천억 정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좀 강하게 끌어올려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약바이오긴 제약바이오지만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시총이 한 40조 정도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코스피에서 시총 6위인 포스코 홀딩스가 시총 41조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7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총이 이제 56조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스피에서는 제약바이오로서는 셀트리온 바로 이제 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운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와의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경영 효율화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비용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 사업 구조의 어떤 일원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효율화의 어떤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 이제 회장이 신약 개발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주력 사업은 바이오시밀러로 되게 안정적인 그런 이제 매출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 유형이었는데 뭐 이제는 뭐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라든가 뭐 항암제, 그다음에 ADC 물질 뭐 이런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에 관한 이제 그런 발표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어떤 매출 거기에 이제 올해 이제 진펜트라 미국 출시를 통해서 이제 3조 5천억의 어떤 매출을 이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본업의 안정적인 어떤 매출까지 어떤 매력적인 어떤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까지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여기서는 제가 매수하세요. 더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고요. 네.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급등으로 이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 제가 제시한 거는 대략적으로 한 2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나, 네. 근데 보유자 영역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만 하시고, 그리고 뭐 일정적으로 1월 10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어떤 신주 합병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다가 뭐 차익 실현을 뭐 지금 가격, 지금 종가
그 이상부터 뭐 지속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김준환 전문가의 목표가까지 들어봤습니다. 27만 원까지 나왔고요. 설문조사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해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57%가 보유자의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네. 해주시네요. 거의 압도적이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셀트리온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섭다. 그리고 아직 팔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57%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답변으로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과 비슷한 의견을 내놔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또 이렇게 많이 또 급등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떤 제약주를 잡아야 그렇죠. 되느냐. 또 그렇죠. 지금 워낙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네. 기회를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두 분과 이미 함께 뭐, 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탑3 종목들을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ABL바이오, 동아ST, 안국약품, 또 SK바이오팜과 한올바이오파마까지 네. 두 분의 이 종목들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이 상승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채팅창에서도 운용형님 종목 덕분에 지금 급등 수익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김진환 전문가님의 종목 기대합니다. 라는 댓글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부담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로 이제 일주일 동안 수익을 톡톡히 보신 분들 그렇죠. 하지만 나는 셀트리온처럼 좀 큰 종목으로 조금 그렇죠. 더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러면 제약바이오 대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두 분께 한번 운용형님께서는 제약바이오 대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저도 그 제약바이오는 제가 앞서 얘기했다 올해 한 10월 달까지는 보지 말자 쪽이었는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금리가 확실하게 인하되는 쪽으로 완화 네. 쪽으로 가니까 네, 네.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대신 여전히 뭐 작년 연말에 태영건설 옥하우도 있고 네, 맞아요. 여전히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자금 사정에 문제가 없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라이선스 아웃이라든가 기술력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제약주는 다 탄탄하니까 네. 안정성이 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세 종목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ABL 바이오는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7개 중에서 4개 정도를 라이선스 아웃한 회사니까 마일스톤이 꾸준하게 유입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서 오늘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안정적으로 충분히 우상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지금 고점 와서 좀 쉬고 있지만은 28,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동안 제약 중에 전혀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게 동아에스티인데 동아에스티가 올해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신약 개발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 모멘텀도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 가지고 셀트리온도 여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 아까 얘기했던 스텔라라고 이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사도 여기 참여를 합니다. 예사는 대체 매출액 자체가 뭐 5, 6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하면 매출액 자체가 더블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제약업종의 이슈 자체가 ADC 기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 쪽에 앱티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멘텀이 좀 되는 측면에서 상장 얘기도 해주셨죠. 그렇죠. 지금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주식 배당이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추천한 이후에 주식 배당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권리락까지 좀 됐는데 현금 배당도 600원 정도 있는 거니까 뭐 충분히 좀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에 와서 약간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안정적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소형 종목 중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자세히 설명 안 해드렸었는데 안국약품입니다. 네. 예산은 이제 뭐 면역 항암 물질을 발굴한 회사고 포인트 자체가 제약업종은 아무래도 이슈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올해 가장 중요한 회사 앞서 얘기했던 ADC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피노바이오라는 회사가 가장 핫한 회사거든요. 네. 2위. 예, 그러니까 아마 셀트론도 이 됐거든요. 재료가 셀트론이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피노바이오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피노바이오가 아마 셀트론이 아마 1조 6천억 정도의 그 기술 수출을 피노바이오가 할 정도로 기술 회사인데 회사가 어떤 밀접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중소형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안국약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계속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네. 물량을 좀 매집을 하면서 윗골을 달면 위로 올라가면 좀 밀면서 물량을 계속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워낙 또 변동성이 좀 탄탄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계속 우상합니다. 그래서 네. 안국약품을 저는 제약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탑 1으로 지금 네, 저는 이제 하나 세 딱 종목을 보다는 이제 세 종목 쪽에 다. 새로운 종목보다는 예. 이 종목 쪽으로 특히나 그렇죠. ADC, 피노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슈 자체가 피노바이오입니다.
피노바이오 장외기업인데 네. 조만간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상장하면 그럼 그 종목 이와 관련된 엮인 회사가 앞서 얘기했던 셀트리온도 관련이 돼 있고요. 네. 관련 회사에 안국약, 앞서 얘기했던 동아ST도 네. 피노바이오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앱티스라는 회사를 같은 ABS 관련 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이 제약회사 중에서는 없습니다. 비상장 회사가 롯데바이오렉스가 있는데 네. 롯데는 뭐 비상장 회사니까. 그래서 안국약품이 이제 그런 안국약품으로.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희님 좋겠네요. 동아ST로 좀 수익 중이라고 이제 더 한 번 더 들으셨으니까 안국약품도 또 가져가시면 한번 좋겠네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도 세 종목인데 그때 ABL 바이오 겹쳤었고 SK 바이오팜하고 한올 바이오팜하. 와, 한올 바이오팜하는 말씀해 주신 다음 날 바로 튀어버렸고 네. 바이오팜은 또 이 강한 상승세가 또 이어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종목 상담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고점 10만 얼마였죠? 그때 10만 제가 10만 3천 원은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한 몇 주 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에서 10만 3,400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어떤 미국 매출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돌파하고 JP모건 헬스케어 그 이슈가 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단기의 어떤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긴 될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있기 전에 단기 차익 실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미국의 이제 뇌전증 치료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업은 이제 신약 개발 이제 파이프라인에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만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중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는 저희 운영님하고 제가 좀 겹쳤던 그런 종목인데 이중항체 신약 개발 경쟁도 올해 ADC 물질 못지않게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꼽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타깃에 이제 동시에 인식하는 항체인데 이걸 이제 한 번에 하나씩 항원에 결합해서 이제 둘이 같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일 항체 치료보다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서 ABL 바이오 쪽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운영님하고 28,000원 정도 도달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3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아직 시세가 좀 덜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뮤노반트 이제 관련주로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뮤노반트의 어떤 매출의 절반, 즉 순이익의 절반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 지금 시총이 7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2분의 1 아니면 뭐 저평가하면 3분의 1인데 그 정도의 시총이 뭐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지속적으로 보시되 미장의 이뮤노반트 그 시세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종목에 이어가지고 후발 대형 제약 바이오 여기 지금 김진환 전문가는 있으세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도 한미약품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만약 쪽인데, 근데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좀 올라오고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너무 좀 임박한 좀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그래도 국내의 어떤 비만약 파이프라인에서는 뭐 가장 빠릅니다. 2025년 내지는 2026년 정도에 시판될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차트적으로 주봉상으로도 좀 강하게 목요일날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인데 주봉을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저렇게 지금 1년 동안 뚫지 못하는 그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고 보는데 셀트리온이 가는데 뭐 한미약품도 예전 뭐 대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본업에서도 매출이 순이익도 상당히 좋고 내년에도 또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정도 후발 정도로 뭐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 주인공이다라는 컨셉에서 대주제를 잡았고 관련된 목표치들 그리고 후발 대형 제약 바이오주가 제약 바이오주들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후속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